11월의 금시장은 조용하지만 묘하게 긴장되어 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없는 달, 정책 신호는 멈췄고 시장은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온스당 사 381달러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사 0달러 언저리에서 숨 고르기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하락 조정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거대한 자금이 포지션을 재정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이 끝인가 혹은 시작인가를 묻는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말처럼 시장은 늘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지금의 금 가격은 단기 감정이 아닌 실질 가치의 저울질 단계에 있다. 강달러 흐름 속에서도 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세가 아니라 신뢰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11월은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둔화라는 세 단어가 맞부딪히는 시기다. 누구는 위기라 하고 또 누구는 기회라 말한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변동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는다. 가격의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의 본질을 읽는 것이다. 금은 지금 단기 투기세의 무대가 아니라 인내와 통찰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관계 회복의 제스처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임시봉합에 불과했다. 무역 분쟁, 반도체 통제, AI 기술 갈등 등 핵심 의제는 그대로 남았고 두 정상은 단지 불편한 현실을 잠시 덮어둔 것뿐이다. 시장은 이를 리스크 해소로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연장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심리적 피난처로 다시 주목받는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 세계의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투자자들은 달러의 일시적 강세보다 구조적 위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근 달러 지수가 99선을 넘어섰음에도 금 가격은 예상보다 단단하게 버텼다. 한편 한국은 이번 외교 흐름 속에서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했다. 군사, 기술, 외교 각 영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얻으며 국가 신용도가 상승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가능성을 높이고 원화 기준 금 가격 변동에도 미묘한 영향을 준다. 결국 미중의 화해는 일시적 연극일 뿐이다. 진짜 무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런 모순된 세계 속에서 금은 여전히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의 금 가격은 40달러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고점 381달러에서의 급등 후 급락, 그리고 다시 40 부근에서의 반등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매도 물량 소화 과정이다. 차트로 보면 4시간 봉에서 쌍바닥 더블 버텀 패턴이 선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 구간은 단기 하락세가 멈추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출발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승 전환은 한 번의 반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매도세의 잔량, ETF 이탈 자금, 실물 수요의 회복 속도 얼리 맞물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불안한 균형 상태다. 강한 상승 에너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이 구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다. 투자자는 이번이 바닥이다라는 확신 대신 아직은 관찰의 시간이다라는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기회는 소음이 잦아든 뒤 가격이 스스로 방향을 말할 때 찾아온다. 요즘 시장을 자세히 보면 조명을 덜 받는 자산이 하나 있다. 바로 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만 집중하지만 실버의 흐름은 오히려 더 뚜렷하고 강하다. 현재 실버는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금보다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실버의 역사적 전고점은 49.76달러, 무려 14년 전의 숫자다. 그 이후 장기 조정이 이어졌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 긴 침체를 끝내려는 듯 보인다. 실버는 금보다 변동성이 높지만 금이 방향을 정하면 90% 이상 동반 상승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금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금속이 바로 실버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관은 실버를 골드의 선행지표로 본다. 금리가 정점을 지나고 달러 강세가 둔화될 때 실버는 시장 회복의 첫 신호를 던진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예열 구간이다. 단, 속도에 취하기보다 금과의 상관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근 달러 인덱스에는 99.6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거라면 이런 흐름 속에서 금 가격은 급락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달러가 치솟았음에도 금은 0달러 지지선을 지켜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달러, 금 상관관계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정치 불안,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자금이 달러로 피신하는 대신 금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달러와 금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 함께 선택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질 금리의 하락 둔화다. 명목 금리가 여전히 높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실질 금리는 정체되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달러가 강해도 금이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시장은 통화 가치보다 신뢰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은 지금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라 신뢰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지금 시장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다. 금리, 경기, 그리고 연준 페드. 최근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처음엔 금리 인하가 유동성의 선물처럼 작용했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그 효과가 일시적임을 알고 있다. 즉, 정책보다 경제의 체온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점차 냉각되고 서비스 PMI는 둔화세를 보인다. 반면 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 이 모순된 데이터는 연준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금리를 더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동결하자니 경기가 식는다. 이런 불안한 균형 속에서 자산 시장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점이 금의 존재 이유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로 돌아선다.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투자자는 금리를 추종하기보다 리스크를 통제하는 자산 배분에 집중해야 한다. 금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통화 정책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고 있다. 지금의 금 시장은 명확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조정형 박스권이다. 이런 구간에서 이익을 내는 투자자는 소수다. 대부분은 조급함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피로만 쌓인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시장이 말하기 전까지 기다림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안다. 현재 주요 지지선은 3,954, 0달러, 저항선은 4,200달러 부근이다. 가격이 이 상단을 명확히 돌파하고 되돌림 풀박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짜 추세 전환 매수 시점이 된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악재로 3,600달러대까지 밀릴 경우엔 공포 속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급락은 공포의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리스크 대비 수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력이다. 상승이 오면 따라가고 하락이 오면 받아내는 유연함. 그것이 박스 시장의 유일한 정답이다. 시장은 성급한 자의 돈을 침착한 자에게 옮긴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신뢰를 잃을 때마다 돌아가는 마지막 피난처다. 통화 정책이 흔들리고 정치가 불확실하며 시장이 공포로 물들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금을 찾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중앙은행의 약속이 아니라 시간이 보증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빠른 수익을 줬지만 진짜 부자는 시간을 산다. 금은 그 시간을 지켜주는 자산이다.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안의 파도를 견디며
세대를 넘어 가치의 기준점으로 남는다. 지금의 금 시장은 단기적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질서가 있다. 그것은 믿음의 질서다. 버핏이 말했듯 시장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금을 산다는 것은 단지 금속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행위다. 결국 금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